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방금 1분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변이죠. 아, 이변이군요. 이변입니다. 네. 사실은 많은 정치 평론가 정치부 기자들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는 쪽이 제 체감으로는 한 8대2 정도로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네.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 4명 했던 경선 때도 결국 과반수가 안 나와서 그 이제 결선이 있으니까 표를 까지 않았잖아요. 오픈하지 않았는데 네. 소문으로는 그때 장동혁 후보가 1등이었다는 소문이 꽤 많았습니다. 네. 하다 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다. 왜냐하면 결선 가서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 쪽으로 표가 결집할 것이고 결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파가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 네. 이런 얘기로 김문수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릴 테니까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다. 꽤 큰 차이로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대목인데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보다는 차악 이 말을 한 것이 오히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봐야죠.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악재가 된 거죠. 장동혁 쪽으로 표가 몰리는 그런 역효과가 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김문수 후보가 포용이라는 하여튼 큰 기치 아래 네.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파와 두루두루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게 그게 당연히 외연 확장성이 높을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악재가 됐다. 네.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 네. 오히려 1차에서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표라든지 아니면 1차 투표에는 그 전당대회 때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안 되겠다. 장동혁 후보를 찍어야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결집한 거죠. 선명성에 결집한 겁니다. 네. 이런 결과는 이제 사후적으로 이런 분석은 가능한데 사실은 사전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장동혁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어제 저희가 그런 분석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김문수 후보 쪽 가능성이 좀 높긴 하다. 장동혁 후보가 된다면 이런 시나리오일 것이다라고 분석은 해드렸지만 그 시나리오가 실현된 겁니다. 네, 사실은요. 놀랍습니다. 네, 저희들끼리 농담처럼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변이란 말 쓰지 말자. 왜냐하면은 이변이란 말 쓰는 거는 시사평론한 우리가 바보였다라는 걸 실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촉이 안 좋았다는 걸 네, 자백하는 거죠. 우리 촉이 형편없다는 걸 지난 한두 달 동안에 헛다리 짚고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어서 가급적 쓰지 말자고 뭐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이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한두 달 동안 예. 김문수 후보가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예. 큰 격차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경태 안철수 조경태 이쪽하고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 예. 쪽은 서로 점심도 같이 먹었잖아요.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죠. 네. 그리고 뭐 포용하겠다. 예. 친한 게 포용하겠다. 찬탄파 포용하겠다. 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 그쪽으로 3대1 구도가 돼서 예.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 아니야 했는데 그게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심을 몰라요. 이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제 다른 방송에서 살짝 드렸었는데 이게 산수로 끝난다면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당선될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산수에서 안 끝나고 2차, 3차 함수의 수학적 개념으로 이 판세가 흘러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장동혁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2차, 3차 함수의 이 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는 고차 함수 수학이 작용을 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아마 김문수 찍었던 표들도 이번에 꽤 많이 장동혁 후보로 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둘째 조경태 안철수 찍었던 표들 중에서도 그 표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갔겠지만 그 표 중에도 장동혁 후보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셋째 이번에 투표율이 1차 지난 4명 했던 전당대회 때가 아마 44.4%였는데 이번에가 네. 46점 몇 프로에서 한 2%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안 찍었던 분 투표에 참여 안 했던 분이 내가 이번에 꼭 참여를 해야겠다. 이번에 해야겠다. 그런 표는 장동혁을 찍어야겠다. 라는 표였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그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있었던 결선 투표의 구체적인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방금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결선 개표 결과 장동혁 후보가 22만 301표 그래서 21만 7,935표를 얻은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했고 2,366표 차 박빙 승부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80%는 당심, 20%는 소위 민심.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 민심도 전체를 대상하는 게 아니라 전화 걸어서 어느 당 지지하세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든지 아니 다른 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자 전화 끊습니다가 되고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내지는 저는 무당파입니다. 여기만 모집단으로 놓고 이제 네. 민심을 채취하는 건데 네. 그 소위 민심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60.18, 장동혁 후보가 39.82. 그럼 이건 6대 4를 살짝 넘을 정도로 그렇네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앞섰어요. 그러니까 6대 4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김문수 여론조사에서는. 후보가 앞섰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반영되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반영 비율이 높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18만 5,401표, 네. 김문수 후보가 16만 5,189표. 이러면 이게 얼추 봐도 2만 2천 표 이상의 큰 차이로 네. 여기서 압도한 거 덕분에 결국은 2만 2천 표 이상으로 압도했고 민심에서 크게 졌지만 그거는 반영 비율이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366표. 박빙이지만 결국 2,366표 차로 역전을 한 거죠. 민심을 당심이 엎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네. 그만큼 당원들은 이번엔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워서 선명하게 싸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당의 선명성을 좀 높이고 싶다는 쪽에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도루묵이다. 그렇게. 옛날로 돌아간다. 예, 예.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예. 아니야. 장동혁이 있어야 정청래하고 싸울 수가 있어. 이른바 투쟁력. 예, 예. 이제 이 점에서 많은 점수를 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표가 움직일 때는 모호한 포용성보다는 예. 선명한 투쟁력이 아. 표를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아.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야 정청래하고 1대1로 딱 붙었을 때 저 다이다이 붙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흔히. 요새 네? 그저 맞다 이런 맞다이. 말은 예, 예. 그 아주 유명한 예. 그 저 연예 기획사 그분 얘기하면서도 맞다 이런 말이 예, 예. 유행어처럼 됐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쓰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당심이 장동혁 자기가 좀 싸워라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장동혁 후보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부 총질하는 자를 정리하겠다. 정리하겠다. 네, 예. 그 1차 개표 나오고 나서 소감 발표할 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게 다 제목으로 뽑혔거든요. 맞습니다. 그분 내부 총질하는 자가 누구냐? 예. 이게 이제 찬탄파. 예. 그다음에 뭐 친한계 이쪽에 몇몇 의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래야 또 그게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 아무튼 사뭇 여야 관계가 약간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뭐 소위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였는데 네. 김문수 장동혁 후보 중에 장동혁 후보 쪽이 당 대표가 이제 됐으니까 네. 장동혁 대표 쪽이 조금 더 악수를 안 하는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더 안 하는 쪽의 게 좀 부합하는 그런 후보인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야 관계는 상당 기간 계속 상당히 아주 냉고래처럼 차갑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아까 그 장동혁 후보의 당대표 당선에 이제 분석을 두 개 원인을 짚어주는데 제가 또 그 다음으로 마이너한 원인이 되겠지만 저는 두 가지 또 이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변 만나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너무 노쇠했다. 아. 좀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네. 상대적으로 나이 차이가 꽤 나죠. 네. 김문수 후보가 한 70대 중반이고 네. 장동혁 후보는 69년생이니까 50대 중반. 예. 그 정도의 차이도 전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예. 장동혁의 연설 그게 부끄러운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한두 장면에서는 조경태 후보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있는 쪽을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마 당신들이 부끄러워요는 아니었고 네. 하긴 했지만 다른 건 이렇게 손가락을 하여튼 아래로 하면서 그게 부끄러운 거다를 연속적으로 하는 이렇게 되게 인상 깊은 연설. 네. 그것도 아마 상당한 소구력으로 작용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들어가서 연설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다. 그렇죠. 결선 투표에 2명 나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 한 사람은 70대, 예. 한 사람은 이제 50대. 그렇죠. 그렇다면은 누가 미래고 누가 과거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예. 김문수 선배님을 과거
이미지를 딱 씌우고 예. 본인은 미래의 후광을 딱 입는 것처럼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당심에도 어떤 뭐 호소력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같은 맥락일 텐데 그 전에 장동혁 후보가 이 당 대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사람을 뽑아달라 하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 그것도. 거죠. 예. 나는 이걸 딛고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모아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대선에서 총선에서 이기고 거기 이제 괄호 안엔 내가 대통령 되겠다까지도 이제 어쩌면 뉘앙스가 묻어 있을 텐데 네. 그런 쪽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래 그 당신이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고 좀 손을 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쪽은 상당히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예. 그 마지막에 가만히 있었으면 몰라라. 예, 예. 그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다 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악차. 밥을 같이 먹으려고. 예. 그런데 그 숟가락을 내동댕이 친 거예요. 당심이. 예.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그 당 내에 세력 재편이 있다면 예. 그렇잖아도 이 반탄파들이 최고위원들도 거의 3대1 구조로 지금 압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또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4대1 되는 겁니다. 4대1 되는 거죠. 거기에 4대1 이제 되는 뭐, 거죠. 뭐 원내대표라든지 뭐 정책위의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무총장 뭐 들어오면 네. 사실은 양향자 그리고 저 그 청년 최고위원 예. 두 사람 말고는 다 우재준. 예, 우재준 말고는 네. 다 이제 사실상 그리고 압도적인 강력한 반탄파의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반탄파가 지도부를 확실하게 장악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거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얘기를 막판에 해서도 타격이지만 사실은 장동훈 이제 대표가 된 거죠. 장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예, 장동혁 예. 대표가 한동훈이랑 헷갈렸습니다. 훈자들이요.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 TV조선 토론회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또 화제와 논란을 낳았잖아요. 예. 전환길 한동훈 누구를 공천하겠냐. 보통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OX 중에 가운데를 그 들거나 세모를 들거나. 들려고 하지. 그거는 뭐 저 당 공관위가 하는 거지 대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쓱 비켜갈 텐데 전환길 딱 들었거든요. 네.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 전환길이면 전환길을 공천한다는 되게 선명한 얘기가 논란이 됐었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그 선명성을 오히려 그 단호함을 오히려 더 높게 산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나왔다면 반면에 김문수는 이제 한동을 들었고 한동훈을 들어. 그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서 공천도 아마 못 받을 것 같고 어디 보궐선거 같은 데 나가서 저 배지를 달고 원내로 좀 들어오는 게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굉장히 좋은 디딤돌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 길도 막히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 같이 했을 때 장동혁 후보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앉았었죠. 그때 예. 보니까 얼굴이 그러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하고 직접 한 1, 2m 사이에서 보면은 얼굴이 딱 호랑이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얼굴이 호랑이상이다. 그리고 눈빛이 굉장히 형형하고 눈빛이 형형하고 예, 그래서 선배들이 보면 눈 깔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얘기 우리 좀 했었지 않습니까? 예. 야, 근데 그거의 그 형형한 눈빛과 하여튼 약간 사자오 네. 피를 토하는 그 연설이 연설할 때도 보면은 예. 다른 후보들을 압도해요. 맞습니다. 그 사자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그 장동혁 후보가 여기 인터뷰 나왔을 때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전에 이제 사석에서 좀 만나보고 얘기를 예. 들어보면 예. 이분이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나와서 4학년 때인가 행시가 일찍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행시가 돼서 교육부 공무원 했는데 교육부 공무원 한 6, 7년 하는데 영 재미가 없어서 다시 공부해서 사시 패스를 해서 네. 양과를 한 거죠. 결국 네. 좀 늦게 판사가 됐는데 네. 판사 시절에 전국의 판사들이 모이는 그런 큰 무슨 이런 그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예. 그 사회를 장동혁 판사가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럴 정도로 무대에서 이렇게 뭔가 마이크를 잡고 휘어잡고 이 대중들을 이렇게 쫙 끌고 가는 이 무대 체질의 능력이 이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한테 있는 거죠. 보니까 무대에서 예. 대중의 마음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내놓고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김문수 후보가 그게 좀 약하세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흡인력, 예. 대중들의 시선을 이렇게 쫙 끄는 능력 그 부분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조경태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장동혁 대표죠. 대표입니다만. 예. 그래도 설마 왜냐면 산수로 더하기 빼기 해보면 표는 김문수 후보가 더 나올 거로들 다들 많이들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여론조사에서는 60.18 대 39.82로 꽤 큰 차이로
패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80% 반영된 당원 당심에서 18만 5,401 대 16만 5,189. 이 정도면 2만 2천 한 20표, 2만 그렇죠. 2만 2천 표 넘게. 어유 꽤전 2만 2,200표 보면은 꽤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를 결국은 극복을 못한 거죠. 김문수 후보가. 참고로 제가 졸업한 과는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을 배출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장동혁 후보의 서울대 정당혁 후보하고 저 과 동문입니다. 예, 예. 그런데 캠퍼스를 같이 다닌 적은 없고요. 조금 연배 차이가 있으시니까. 연배 차이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 그게 깨알 정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짱하고 해뜰날 보시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과 이런 거를 이렇게 맞춰보시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들은 말씀 가지고 어디 가서 저녁 자리에서 이렇게 좀 소위 썰도 푸실 때 도움도 되고 아마 그런 여러 다용도로 사용하실 텐데 그거 알아? 그저 짱하고 해뜰날 그 유명한 그 김광일 위원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선후배래 막 이런 것도 참 이런 정말 것도 제가 별걸 가지고 다 이게 뭐 충분히 네, 이게 통장을-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습니다. 네, 저 이지쳐도 됩니다. 네. 야,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이제 경향신문의 속보를 프린트했는데 여기도 딱 제목에 보면 네. 대이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장동혁 선출 네. 전환길 등 업은 극우 세력 반탄파 그리고 싱글 쿼터 안에 대이변. 네. 대이변으로 일단 제목을 사실은 뽑았습니다. 우리 장 실장도 뭐 같이 기자 생활하면서 겪은 얘기지만 대개 시청자 여러분 저런 고백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모르고 있었으면 대이변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온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유난히 모르고 있는 게 이제 기자들이 모르고 있었으면 그걸 나중에 이변이다 이러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그래서 네. 기자들이 뉴스에 쓴 주식 종목은 그때 팔라 그러잖아요. 알 사람 다 알았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경제부 기자들이 집을 사라고 그러면 그때 집을 팔아야 되고요. 경제부 기자들이 주식 사라고 그러면 그 주식 팔아야 된답니다. 아, 그런데 그래도 기자들뿐 아니라 꽤 많은 정치 평론가 제가 그래도 이 정치 흐름을 좀 안다 싶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탐문을 해봤을 때는 대세는 김문수 쪽이긴 했어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그건 네. 뭐 부인할 수 없고. 아, 그리고 실제로 민심도 지금 6대 4 이상으로 벌어졌으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체감하는 민심은 그런 쪽이었는데 네. 당심을 완전히 장동혁 후보가 그냥 확 휘어잡았다.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세에 얹혀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자기 하면 독특한 얘기를 하면 위험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될 거야? 지금 떠오르는데 이제 그런 저희 비슷하게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토크하는데 예. 한 정치 평론가가 유독 장동혁을 콜했었어요. 아 예. 그 양반이 이제 내일부터 나와서 어깨에 힘 빡 주고 봤죠? 내 말 맞는 거 봤죠? 막 이럴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예. 1차 투표 끝나고 나서 마음속으로 장동혁이 유력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 차마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치가 10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가 10개밖에 없으세요? 지금 웬 말이에요? 아우, 집에 보통 30개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서대불량. 하여튼 이건 제가 바로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나온 속보라서 저희가 전해드렸고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 됐다. 이제 굉장히 또 당이 굉장히 큰 정말 수렁이 아니죠. 굉장히 큰 이 파도에 휩싸일 것이고 여야 관계도 굉장히 대척점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개인으로 보자면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운명이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을 떠나야 되는지 많은 친한계 그 원외 위원장들이 상당히 지금 그 좌절감을 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지금 이제 지금 당 대표가 장동혁 후보가 됐다는 그 하나로부터 예.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를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면회 간다고 이제 했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 플러스 그다음에 내란 특검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되며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 당력을 모은 대응을 또 어떻게 할지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튼 초미의 관심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장 조경태 의원 같은 분 현역인데 네, 탈당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사실 조경태 의원한테도 그럴 거면 제가 당 대표 되면은
뭐 나가시라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했었고. 할 수 없으신 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네. 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할 때 사실은 한 구절은 조경태 후보의 지지자 쪽 맞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좀 그게 이제 뒤에서 잡힌 그 샷에서 예.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렇다면 조경태 후보는 이번에 낙선한 것도 문제지만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됨으로 해서 네. 당에서 입지가 상당히 좀 애매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장동혁 후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내년 6월에 있을 그 지방선거의 로드맵을 어떻게 짤 것이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후보를 어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지방선거의 후보들을 이제 젊은 후보들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다음에 정치 철학이 뚜렷한 그런 후보들을 뽑아내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아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여튼 대이변이라고 지금 속속 제목을 각 언론사가 달고 있는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당선 대이변 당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쟁하고 애뜰 날